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K리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전북 대 포항 경기입니다. 전북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 포항이 역전패를 당했는데 네, 좋은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북 쪽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경기장 분위기도 저도 물론 전주성에 있진 않았지만 이미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그 음성들만 들어도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경기였는데 코칭 스태프들께서도 그러시고 구단에서도 그러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경기였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여론을 반전시키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경기 내용이었고 결과마저도 그 경기 내용에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안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 전북한테 절대 좋은 평가를 드릴 수 없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포항 쪽에는 하여튼 판짜기를 정말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경기를 한번 좀 쭉 리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뭐 전술적인 포인트라던가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이런 거보다도 포항이 전체적으로 짜온 그림이 이미 전북을 너무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북이 포항이 예상하는 틀,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님이 예상한 틀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어떻게 보면 후반전 거의 무기력하게 보냈던 이유는 이미 판짜기부터 포항한테 막혀 있었다. 다 알려져 있었다. 전북이 뭘 할지. 정말 굉장히 전북이 무력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경기의 선발 명단을 보시면 전북은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한 선발 명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민혁 선수가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선수인데 나와서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고 전반전에 어찌됐든 U22 카드로 나와서 부지런히 뛰어준 건 알겠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전북은 예상할 수 있는 선발 명단이 꾸려졌던 것 같습니다. 뭐 하파실바가 이제 지난 그 3월 그 A매치 전에도 조금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죠. 득점은 없었지만 그런 면에서 최전방에 나왔던 것 같고 부상자 선수들이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 제외하고 나오면서 다른 선수들을 꾸렸지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은 좀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최전방에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이승무 선수가 등장을 했고 그 파트너라고 봐야 될 혹은 왼쪽 미드필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조재훈 선수가 나왔어요. 조재훈 선수가 이제 그 저랑은 뭐 독일도 한번 같이 갔다 왔던 선수라 저는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 선수가 아직은 뭐 프로 무대에서 적응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고 강성진 선수랑 동갑이니까 올해가 이제 저거죠. 올해 이제 20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선수란 말이죠. 올해 22인가? 21인가? 어찌됐든 굉장히 어린 선수고 경험이 없는 선수 때 조재훈과 이승모를 전북을 상대로 하는데 최전방에 두 명을 세워놨다. 이거는 이제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될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용병술 후반에 용병술 제카와 백성동을 투입해서 용병술이 맞아들었다 이렇게 보기도 전에 저는 이미 판을 그렇게 짜온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20살짜리 선수를 넣어가지고 전북을 상대를 하는데 전반전에 그렇게 경기를 꾸려왔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계산이 돼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파트너가 이승모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떤 거를 노려서 전북을 상대로 그렇게 최전방에 미드필더 성향을 가진 두 명의 선수를 놓고 10명을 필드플레이 10명을 꾸렸냐 이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북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미 포항이 다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전북의 약점 뭔가요? 중앙에 볼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면 외곽만 돌다가 시간을 끌다가 이제 실수를 저지른다. 이게 이제 전북의 지금 지난 시즌부터 보여준 문제 아닙니까? 그 공격수 위치나 혹은 그 밑에 있는 아마노준이 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그 위치에 볼 투입이 잘 안 된다. 그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중앙이 촘촘해야 되는데 포항의 미드필더가 3명일 때도 좋지만 그 미드필더 성향 가지고 있는 최전방 선수들한테 수비 가담을 많이 시키면 4명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못 들어오게 하면 전북이 외곽을 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북이 특징이 뭐죠? 측면으로 나갔을 때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프 스페이스를 거의 쓰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번 경기에서 그 송민규 선수가 이제 유재문 선수한테 패스를 내주면서 득점을 나오긴 했지만 그 위치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라고 따지자면 어찌 보면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 위치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쓰는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뭐 뛰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꺾어주는 패스를 받아서 연결해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측면으로 볼이 나가도 밀집 수비를 해결을 못한다. 그게 이제 전북이 계속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니까 이제 선수들 체력 안배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조재현하고 이승우 선수한테도 이제 경기를 뛰면서 실전감도 높여주는 어떤 이런 그런 어떤 실천적인 이유도 있으면서 동시에 전북의 약점.
중앙을 틀어주면은 얘네 못해를 알고 있으니까 딱 그냥 4명을 갖다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사실은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포항이 전북을 잘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례 정도 이승무 선수한테 득점 찬스가 왔었고 그게 이제 득점이 거기서 터졌다 그러면 포항한테 경기가 많이 유리하게 흘러갔겠죠. 왜냐면은 완전 김기동 감독님이 그렇게 득점이 하나 터졌으면 김기동 감독님이 완전히 원하는 그림을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전북이 잘 버텼고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송민규 선수랑 유재문 선수 쪽으로 나오는 득점이 잘 만들어졌죠. 그 장면은 뭐 저도 뭐 이거 뭐 그냥 뭐 운에 맡겨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굉장히 잘 만든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장면인데 경기를 통틀어서 그 한두 장면, 그러니까 내려선 포항을 상대로 한두 장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게 제가 경기 중에 그런 게 6번, 7번 나온다 그러면 저도 전북이 잘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프스페이스 계속 공략하면서 송민규 선수 쪽으로 넣으면서 그쪽 워낙 볼 잘 지키니까 거기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후반전에는 그 장면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전북이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전북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갔다고 봐요. 왜냐면 포항이 일단 그리고 왔을 장면은 조재훈과 이승만을 투입시키면 선발로 투입시키면서 역습을 노리고 상대를 뭐 점화 압박해서 괴롭히고 하는 건 있겠지만 최소한 0대0 잘 되면 1대0 혹은 뭐 더 바라긴 2대0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0대0으로 유지하고 싶다. 이게 지금 김기동 감독님의 생각이었을 텐데 전반 뭐 20분이 가기 전에 한 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뻔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북의 그 장면에서는 흐름을 끌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전반전에 그 이후로 몇 번의 역습 찬스들. 그러니까 포항도 급해지고 그다음에 최전방에 그 전형적인 구멍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단순한 공격들을 펼치게 되면서 전반전에는 근데 김기동 감독님도 서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전반 30분부터 막 본인이 원하는 제카나 백승동이나 김승대나 이런 선수를 막 투입하면서 섣부르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전반전은 아직 힘이 남아있고 하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후반전에 그 이제 흔히 말해서 승부를 걸어도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북이 거기서 차이를 좀 더 벌릴 수 있었다고는 모르겠는데 그게 일단 안 벌어졌던 게 문제였고 전북이 이제 그 전반전 경기 자체도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북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스카이 스포츠로 봤는데 이제 전반전에 이제 박문성 해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중앙 쪽으로 볼이 안 들어간다.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중앙 쪽으로 볼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맞는데 그게 왜 안 들어갈까요? 전북이 수비를 그렇게 하니까. 맹성하고 류재문 선수가 수비를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수비적인 능력이 갖춘 선수들이고 아마노준하고 그 하파실바까지 해서 4-4-2로 세워놓고 중앙을 틀어지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팀이 사실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항이 그거를 생략하는 형태를 많이 꾸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공격 전개를. 근데 거기서 끊은 다음에 전북이 역습을 전개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좋은 전술이에요. 좋은 전술이고 전략인 건 맞는데 그 외에 전북이 역습을 하는 거 외에 주도권을 잡고 포항을 상대로 추가골을 넣을 생각을 했었느냐 이게 좀 저는 아쉬운 겁니다. 전북이 득점한 이후로는 마치 중위권 팀처럼 혹은 하위권 팀처럼 경기 운영한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답답한 거죠. 본인들이 공을 잡고 있을 때조차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만들어가는 장면들을 통해서 한두 골 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물론 역습도 써야죠. 그러니까 그걸 병행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역습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게를 두고 한 골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했던 게 결국에는 차이를 못 만든 게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 이승모 선수나, 지금 좀 실례가 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승모 선수나 조재훈 선수가 사실은 득점력이 아주 좋은 선수들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수비수로 나왔던 박진섭이나 정태욱 선수를 1대1에서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개인기량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장점들이 아직까지 있는 선수들이지. 그럼 그 선수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역습이 본인들이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역습을 맞을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역습의 부담이 좀 적잖아요. 최전방에 제카가 있고 김승대가 있는 것보다는 역습의 그 부담이 적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서 닭공을 해서 이럴 때 2골 넣고 3골 넣고 해서 차이를 벌리고 후반전을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골 넣고 나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역습을 노렸단 말이죠. 수동적으로 경기를 바꿨단 말이죠. 경기 양식을. 거기서 차이를 못 벌렸던 게 한 골 차이로 전반이 마무리됐던 거고 제가 뭐 카톡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그랬어요. 후반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카톡방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카톡방인데 야 후반 시작할 때 제가 들어온다. 그리고 백성동이 아마 빨리 들어올 거다. 백성동이나 김승대 둘 중에 한 명은 빨리 들어올 거다. 60분 전에 뭐 들어올 것 같다는 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딱 적중했던 거죠, 경기가. 근데 그때 제카가 들어오면서 바뀐 그 전술이 그게 원래 포항의 플랜 A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은 전반전에 1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조차도 야, 후반에 제카 들어오면 얘네 공격할 거니까 차이 더 벌리자. 이렇게 갔어야지 저는 접근 방법이 맞다 보는 겁니다. 두 골 났으면 제카가 들어가더라도 쫓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한 골이니까 금방 쫓아가는 거죠, 포항도 사실은. 그래서 바뀐 게 뭐냐? 전반전에는 조재훈 선수랑 이제 이승무 선수가 미드필더 성향이니까 그냥 본인들이 최전방으로 뛰기도 하지만 주로 받으러 내려오게 되고, 그 제가 작년에 설명했던 건데,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받으러 중앙 쪽으로 많이 가담을 해줘요. 그럼 그 뒤쪽 공간을 양쪽에 있는 측면에 있던 정재희 선수라던가 그 뭐 윙백들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공격하는 형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는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 수비 뒤를, 전북의 수비 뒤를 노리는 단순한 형태를 쓰던 상황에서 이제 포메이션 자체도 바뀌게 됐잖아요. 중원에 한 명 더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재희, 고영준, 백승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격 이선을 세 명으로 바꾸고 제카를 놓게 되니까, 제카가 그냥 헤딩도 따지만 받아주는 것도 잘하고 등도 잘 지기 때문에 그 제카가 움직이는 그 뒷공간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제카가 그쪽 발밑에 밀어넣더라도 지킬 수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은 득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사실 그런 등질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 득점 장면에서도 보시면은 3자 연결이 기가 막히게 나왔죠. 그 장면도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정재인 선수가 받으러 나오면서 제가 지금 바둑을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한번 켤까요? 잠시만요. 바둑을 한번 켜봅시다. 준비가 돼 있는 거 맞나 이거? 제가 바둑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자주 만드는 장면이기도 했거든요. 그게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장면 아주 깔끔하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신강호 선수가 크로스 올려줬죠.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보고 봅시다. 됐죠. 자, 여기서 정재희 선수가 아마 받으러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받으러 나오면서 여기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죠. 여기 아마 제카가 여기 있었을 거고, 중앙 쪽에. 제카가 여기 있으면 효과가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워낙 등도 잘 지고 뭐 헤딩도 잘하고 몸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여기 있는 선수가 이거를 놓고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쵸?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재재 선수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뒤로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신강호 선수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지금 여기 1번이 지키고 있는 이 위치를 지키겠다고 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 크로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무조건 센터백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얘를 잡아야 되니까, 제카가 일로 들어가는 걸 잡아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정지 선수가 아마 제 기억에는 일로 놔줬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요 공간이 나죠. 하프 스페이스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재희가 처음에는 공이 돌 때 이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제 아까랑 다르게 여기가 안 비어 보이죠. 그죠? 꽉 차 보이죠. 근데 여기를 공을 받으러 나오니까 그럼 여기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밖에 두면 이게 또 크로스가 올라오던 돌파가 되니까 이럴 때는 여기가 이제 빨리 내려온단 말이죠. 이렇게 붙어줄 때 순간적으로 여기가 벌어지고 여기에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사실은 전반전처럼 그 조재훈이나 이승무 선수가 뒤로 많이 내려오거나 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 뒤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 가담하기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죠? 여기에 한 명이 이 센터백들을 붙잡아 놓고 있을 때 이 하프 스페이스 쓰기가 훨씬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승모나 조재훈 선수가 요 사이에서 움직이기에는 성향도 안 맞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제카는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두 명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벌어지고 여기다 내주니까 여기를 그냥 신광훈 선수가 들어가 버리면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뭐 측면 쪽에서 나왔다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뛰어 들어가는 선수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카 투입을 효과를 알고 있는 거죠. 김기동 감독님은 제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전반전에 전북의 약점이 있으니까 어린 선수들
미드필더 성향 강한 선수들, 열심히 뛸 수 있는 선수들, 체력 있는 선수들을 넣어가지고 전반을 한번 꾸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후반에 아마 0대 0이었어도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0대 0이었으면 뭐 55분, 60분 정도에는 늦어도 들어왔겠죠. 왜냐면 득점해야 되니까 포항도. 근데 이제 먼저 실점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쓴 거죠. 근데 그게 예상 밖이었겠냐? 저는 다 예상 아니었다고 봐요. 전북 상대로 포항이 매번 전반전을 무실점을 막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축구라는 게 그렇게 변수가 없는 스포츠가 아니라 변수가 되게 많은 스포츠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만약에 먼저 실점하면 후반전에는 제카 넣고 뭐 백성동 선수까지 넣는다. 이게 아마 결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경기 끝나고 백성동 선수 인터뷰를 봐도 뭐 그런 거 고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선수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전 그런 영향이라고 봐요. 결국 그런 인터뷰 자체도. 여기서 이제 한 골이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이제 포항 쪽으로 경기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전북이 이제 2단부터 뭘 했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전북이 보여준 게 있냐? 1대1이 됐어요. 홈에서. 후반전에 공격다운 공격이 있었느냐?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지금 좀 찾아보고 싶긴 한데 유슈팅이 있었나요? 제가 딱 기억나는 장면이 없어요. 크로스는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그 뒤도 다 읽혔던 거죠. 전북의 수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선수 명단만 봐도 다 보이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막 되게 막 축구를 막 이렇게 다 잘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는 박찬용 선수 들어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구스타보 들어오면 들어올 것 같았어요.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고. 네, 근데 제가 또 예상 외였던 거는 저기 그 박찬용 선수랑 고영준 선수를 바꿔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조금 의외이긴 했어요. 아니다, 그 김승태 선수랑 바꿨고 누구랑 바꿨지? 정재희 선수랑 바꿨나요? 김용원이랑 정말. 하여튼 그러니까 김종우 선수랑 바꿨죠. 김종우 선수랑. 그게 저는 조금 예상 외긴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이치에 맞는 얘기였던 게 뭐냐면 박승욱 선수를 올려버리면 되니까, 혹은 신광훈 선수를 올려버리면 되니까, 둘 다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 선수들이니까 둘 중에 한 명 올리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계산이 됐었다고 봐요. 왜냐면 구스타보는 사실상 전북에서는 뚝배기 셔틀이니까 박찬용 선수가 키가 크고 헤딩을 잘 따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약간 순발력에서는 가끔 약점을 노출하는 것 같은데 세밀한 플레이에서는 높이는 좋으니까 구스타보한테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잡아야 될 게 문선민 선수죠. 근데 계속 전북이 최근에 좋았던 게 문선민 선수였기 때문에 그쪽을 잡으려고 그러면 수비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좋잖아요. 풀백 쪽에. 근데 신강훈 선수도 좋지만 박수웅 선수가 일단 대인마크를 되게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신강훈 선수가 본인이 측면 쪽에 잘 나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풀백 2명 붙여놓은 거랑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김용환까지 넣었죠. 그러니까 그쪽에 풀백 성향 가지고 있는 선수가 3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구스타보 머리 맞고 문선민 개인기 막으면 얘네 못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냥. 포항이 다 전북의 수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이게 수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서 공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공격을 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막는 게 쉽지 않겠죠.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돌아가는 선수들도 많고 막아야 될 게 많고 계산할 게 많으니까. 근데 수를 선수로만 쓴다. 단순하게. 그러면 막기 쉽죠. 얘를 막으면 돼. 이건 되게 단순한 문제란 말이에요. 얘네 4명이 공 돌리는 걸 막아야 되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막 다 제어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한 명씩 놓칠 거고. 근데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얘한테 키 큰 애 붙이면 돼. 되게 단순하게 막을 수 있죠. 얘 드리블 좋으니까 2명 붙이면 돼. 또 이게 또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북의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노출한 문제가 아니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장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좀 오늘은 좀 약간 험악하더라고요. 험악한데 저는 제가 이제 몇 번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반전에도 이제 리드를 잡고 있을 때조차도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팬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이 구단으로서도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전북이 우승하고 싶은 팀, 뭐 우승해야 되는 팀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경기 내용에서도 좀 리그를 선도하고 싶은 팀 이런 게 당연히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팬들도 그런 거에 때문에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못 이기는 거
요즘 많이 못 이기고 있긴 한데 단순히 못 이기는 거였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렇게 불만을 가지시진 않으셨겠죠. 어찌됐든 우승 경쟁이 끝까지 펼친 팀인데 이게 전북이 뭐 울산한테 져서 2등 했다 이거 자체로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라 경기력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둘이 맞붙으면 비슷한 것 같으니까 뭐 괜찮아 보이는데 하위권 상대할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경기할 때 너무 못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 가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늘도 전북이 달라진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팬들의 어떤 그 목소리들에 좀 일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거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가 또 친구가 또 뭐 보내줄 것 같긴 한데 제가 가끔 이렇게 센 말을 하면 커뮤니티에서 막 제 얘기가 돈다면서 친구들이 막 가끔 보내줘요.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 너 나왔다?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기동 감독님 수를 읽는 거에 약간 그 전략을 보면서 오늘 경기를 본 거잖아요. 사실 제가 설명드린 것 자체가 전북이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김기동 감독님이 이렇게 이렇게 대처했다 이런 지금 설명을 지금 20분째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입각해서 보면 저는 전북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혹시 하셨나요? 스타크래프트는 아니면 문명이나 게임? 저는 컴퓨터 게임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컴퓨터 그 게임에서 싱글 모드를 켜면 가끔 이제 컴퓨터들하고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컴퓨터들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하게 돼요. 게임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최적화라는 것도 잘하고 어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컴퓨터들의 그 인공지능 정도에 맞추려 그러면 좀 유리한 걸 많이 줘야 돼요. 그죠? 뭐 자원이 풍부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요. 스타크래프트 해보면 일꾼 막 5마리밖에 없는데 막 건물 막 다 지어져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인 건 맞아요. 선수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걸 유의미한 차이로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뭐 할지를 다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처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반전에 전북이 공격할 때 중앙 쪽 틀어 잡는 거. 그래서 아마노 쪽에다 공 못 넣게 하는 거. 그게 목표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반 45분 잘 넘기고 역습해서 하나 넣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 한 골 정도 괜찮아. 후반전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제카랑 누구 넣어가지고 동점골 만들거나 득점하자. 그 다음에는 얘네 그때까지 차이가 안 벌어지게 됐으면 후반 중반까지 뭔가 차이가 안 벌어지거나 아니면 0대 0이거나 뭐 1대 1이거나 0대 0이거나 뭐 비슷하게 가고 있으면 구스타보랑 문선민 들어올 텐데 그때 박찬용 넣고 오른쪽 측면에다가 저기 신강훈 선수랑 박승욱이랑 김용환 있으니까 그쪽에 붙여가지고 드리블 못 치게만 막으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에서 제가 제목을 이미 지금 전북의 공격 전개나 전술이나 전략이 다 알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쯤 하고 갈까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쉽기도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 모르겠어요. 오늘 그 전북 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그 메시지도 굉장히 셌습니다. 굉장히 셌는데 뭐 구단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좀 뭐 듣는 바는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잘 확실히 모르겠죠. 하지만은 전북의 경기력이 좋지 않다. 이 얘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걸맞는 경기력이 아니다. 선수단 구성에도 그렇고 전북의 위상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포항은 상당히 그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선수 변화가 컸고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또 핵심이 될 선수들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나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역시 이제 김기동 감독님 중심으로 잘 꾸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포항은 선수 사는 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감독님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연봉을 얼마를 더 주더라도 감독을 지키면 포항은 제가 보기에는 은퇴하실 때까지는 망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겠고요. 다음 경기도 뭐 다른 경기들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